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큰 내용들, 이번에는 정비사업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책이 나왔는데요. 자, 안전진단에 대해서 시도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관할 시군구에서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했는데요. 앞으로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그 주체를 시군구가 아닌 시도로 변경하고, 그러니까 더 상위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 시군구에서는 사실은 주민들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주민들의 눈치를 좀 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양천구 목동이다. 목동 주민들이 우리 재건축 해달라라고 구청에 가서 얘기했을 때 구청장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이 주민들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이 그 표가 상당하니까요. 만만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서울시로 넓히면 서울시에서 뭐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표가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래 걔네들을 꼭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잖아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군구에서 시도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더 깐깐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적용 시기는 2021년 상반기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올해는 일단은 지금처럼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실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부실안전진단기관에 대해서는 제재해야죠.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하니까 이건 기존에 잘못됐던 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부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 입찰 제한 이런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2차 안전진단 시 현장 조사가 강화된다는 내용인데요.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때 지금은 서류 심사 위주의 소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 조사를 의무화해서 이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책 발표 후에 2차 안전진단이 의뢰되는 사업장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2차 안전진단의 최종 점수가 공개된 상태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되어 왔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이 평가 분야별로 개별 분리 심의를 하고 자문위원회에게 총점은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시 대책 발표 후에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요 안전진단 부분은 현재 지금 양천구 목동 쪽에 아마 많이 적용이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목동 6단지가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서 안전진단을 완전히 통과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9단지, 11단지 이런 단지들이 1단계 조건부 통과를 한 상태에서 이제 2차 결과를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자,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올 연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된 이후에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재건축 부담금의 본격 징수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헌재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작년 말에 내린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한남 연립, 또 두산 연립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이미 지난 2월에 시행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주기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자, 현재 62개 조합,
약 2,533억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 5개 단지는 평균 4.4억에서 5.2억 원, 강북 1개 단지는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수도권 2개 단지는 6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도 담겨 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 공시 비율 차이가 발생해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논란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 비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시 비율 자체가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에 차이가 나버리면 개시 시점에는 더 가치를 많이 못 인정받은 상태에서 평가가 되고 종료 시점에는 더 많은 가치가 인정된 상태에서 평가가 되면 그 차익이 커지는 거니까 그것을 동일한 공시 비율로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한국감정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건데 올해 안에 문제없이 잘 계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귀속 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비사업 규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정비사업 규제에 관련해서는 역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그렇다면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작용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정비사업 규제 관련된 내용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